지난 현재까지도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캐대언. 이번 연도 할로윈 코스프레는 캐대언이 점령했는데요. 부모님들 꽤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캐대언 성지순례. 그중 캐대언 팬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는 바로 루미와 진우의 데이트 장소인 낙산공원. 이전부터 낙산공원은 커플들의 데이트 장소로 유명했는데요. 낙산공원을 가장 잘 아는 서울 메이커스들이 말하는 루미와 진우가 낙산공원에서 데이트한 이유는 소통하기 위해서죠. 소통하고 연결되는 그런 공간으로서 낙산이 그 두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에 빠진 공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상상도 못하죠. 거기 뭐 데이트 할 거라고는 뭐 모르. 싸우고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름다운 성곽길과 자연이 가득한 지금의 낙산공원. 근데 사실 이곳은 허름한 건축물로 가득했던 황량한 언덕이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소멸 위기의 낙산을 지금의 아름다운 낙산공원으로 만든 서울 메이커스의 이야기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낙산이라는 산이 풍수 지리상으로서는 이제 서울의 주산인 북악의 자청령에 해당이 되는 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낙산이 128m 정도 되는 낮은 곳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구한말서부터 또 개발 시대 60년대, 70년대 많은 분들이 여기에 살기 시작했어요. 시민 아파트하고 또 주택들이 그 산 중턱까지 이렇게 잠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낙산의 어떤 그 산세가 많이 파괴된 그런 현장이었죠. 낙산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자연성과 역사성을 회복하고 접근 체계를 좀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즐겨서 방문하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그 추억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산 복원 사업은 1997년부터 총 4단계에 걸쳐 약 14년 만에 완료된 긴 사업이었는데요. 낙산 그 시민 아파트가 5층 규모인데 정말 깎아지른 듯한 그런 경사지에 그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으로 고층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대로 진행된다면 낙산이라는 저희 역사적인 공간과 도시 자연 경관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 당시에 낙산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곳을 어떻게 복원을 할 건가 이런 기획을 하는 그런 단계였었죠. 1단계에서 기본적인 복원 사업이 진행됐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었다는데요. 낙산 복원을 성곽을 기준으로 종로와 성북 쪽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저희가 2000년도 초반에 종로 지역은 복원을 완료를 했었고 성북 쪽은 복원이 아직 안 돼서 무허 건물들이 그대로 있어서 접근도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성곽 바로 아래 성북구 삼선동 일대는 아직까지 낡은 주택들이 잘 잡고 있어 산책로는 한쪽으로만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성북 쪽에 있는 삼선 일가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많이 해서 중단이 된 상태였는데 2006년도부터 이제 보상하고 2008년도에 이제 공사를 해서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 황량한 건물들이 즐비했던 언덕에서 서울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지금의 낙산공원이 되기까지 서울 메이커스에게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 새벽에 전화가 오거나 밤늦게 전화가 오면 그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거든요. 새벽 3시인데 전화가 울려서 깜짝 놀라서 잠을 깨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 소장님 도저히 제가 버틸 수가 없으니 좀 긴급히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집에서 차를 몰고 그 현장을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제 차가 좀 낡은 차였는데 시동이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내거리에다 그냥 차를 세워놓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그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비가 너무 오니까 차도 이제 세워주지 않아서 제가 신분증을 꺼내 들고 마치 경찰인 것처럼 이 신분증을 흔들면서 택시를 잡아가지고 이제 사정 얘기를 해서 현장에 이동했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현장에 갔더니 이제 비는 그냥 억수로 쏟아지는데 대학로 쪽으로 그 급경사지의 그 골목길에 그 자갈과 모래가 같이 토사가 흘러내리는 그런 현장에 올라가면서 발만 헛디뎌서 넘어졌다가는 저도 그냥 떠내려 갈 정도로 올라갔더니 이제 아직 안정화 사업이 안 돼 있고
나무가 안 심어져 있고 잔디가 없는 그런 헐벗은 공간이다 보니까 비가 내리는 대로 거기에 있는 토사가 같이 물에 휩쓸려 가지고 그 대학로 뒤에 그 토사가 이만큼 쌓여 가지고 야, 이 큰일 났구나 해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서울시의 그 건설을 총괄하는 건설사업본부장님께 전화를 해서 이 본부장님이 큰일 났습니다. 이 중장비를 좀 그 지원해 주셔야겠습니다. 했더니 최 소장 지금 저 서울 시내 전체가 난리가 났으니 거기는 최 소장 능력껏 빨리 조치하세요.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셔서 역시나 그렇겠구나 싶어가지고 우리 전 직원 비상을 걸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이제 그 모래 토사를 치우는데 이렇게 쌓인 토사를 인력 갖고는 뭐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주민들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길래 이 현장이 이 모양이 됐느냐 이런 그 비난이 있어서 전 직원이 거기서 정말 그 아침밥을 걸러가면서 삽으로 토사를 치우니까 그 우리 그 직원들의 그 진정한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커피 타다 주고 주민들이 다른 현장보다 그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현장을 처음 봤다 해서 보상하고 이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그 주민들은 이제 충분한 보상 대책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철거에 반대하고. 하지만 여기 워낙 너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설득하고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거의 뭐 야근이었죠. 그 야근을 그냥 뭐 밥 먹듯이 하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애들한테 야 아버지도 그 평생 공무원을 했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아주 보람된 거니까 공무원을 해라.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아빠 저는 절대 공무원 하기 싫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가 그 자기 어렸을 때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고 또 평일에도 항상 저녁에 늦게 오고 야근하는 걸 보면서 좀 씁쓸한 웃음을 지은 적이 있는데 낙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힘이 나고 복원이 돼서 시민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담당자로서 가장 뿌듯함이 제일 큽니다. 여기 아래에 대학로가 있어가지고 연극을 보고 나서 여기 오기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밤에 오면은 조명도 밝고 보행길이 좋아가지고 되게 걷기 편안한 곳인 것 같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역사가 있는 이런 삼각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신기하고 건물도 많고 차들도 많고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왔을 때 새소리 들으면서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사랑하고 세계인이 즐겨 찾는 지금의 낙산공원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1920세대 정도가 새로 살게 이렇게 다른 데로 이주하고 또 보상하고 그 맨 땅에 안정화 사업을 하고 병사에 나무를 심고 계단과 공원 산책로와 뭐 이런 조성 사업을 이제 성북 지역에 한 4만 9천 정도 되는 면적을 복원을 했는데 무허가 건물이 한 160동 정도를 철거해서 그분을 이제 낙산의 과거의 옛 모습을 찾고자 복원 사업을 했고요. 낙산 그린공원은 광장을 5개소를 만들어서요. 그 광장에서는 전망할 수 있는 공간과 모일 수 있는 공간, 다용도로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구비구비 산책로를 연결을 해서 산책할 때 계절의 변화감을 느낄 수 있게 사계절에 적합한 소나무나 벚나무, 단풍나무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밤에 야경도 감상하고 걷기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명을 산책로에 설치하고 그리고 성곽길 주변은 역사 탐방로라는 특화된 개념으로 성곽길을 탐방할 수 있게 양옆에 산책로를 또 추가로 조성하였고요. 그 동대문에서 해화역에 이르는 2.1km에 이르는 그 성곽길 외곽을 정비를 해서 지금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산책하는 코스가 조성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과 또 지역 주민들이 원했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조성하였습니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긴 시간의 복원 사업으로 낙산공원은 서울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낙산공원은 아직까지 계속 발전 중이라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낙산그린공원의 매력가든을 3개소를 완성했습니다.
돌담과 예쁜 꽃들을 한 100여 종을 식재해서 지역 주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정원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금년 10월에 지금 거울 정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정원 곳곳에 포토존 개념으로 거울을 설치해서 거울에 비치는 낙산 성곽을 같이 본인의 모습과 촬영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정원의 개념입니다. 앞으로도 매력 가득한 낙산공원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렇다면 캐대언 속 로맨스 장면이 가득했던 루미와 진우의 낙산공원 데이트 장면. 보건사업 이전이라면 성공적인 데이트 가능했을까요? 성공적으로요? 글쎄요. 그 상상도 못하죠. 거기 뭐 데이트 할 거라고는 뭐 모르. 데이트 장소로는 좀 알맞지 않는 장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싸우고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낙산을 가장 잘하는 서울 메이커스들이 생각하는 루미가 진우를 낙산공원으로 불러낸 이유는? 소통하기 위해서죠. 서로 각자 입장이 다른 분들이었어요. 어떤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공감을 하고 아픔을 나누고 소통하고 연결되는 그런 공간으로서 낙산이 배경이 되었을 것 같고요. 서울 성곽이 되게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귀중한 자산이잖아요. 그중에 낙산이 그래도 과거와 지금의 서울의 현재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곳이 낙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낙산 성곽을 자연스럽게 산책을 하고 그 바로 밑에는 사람이 사는 단독주택 주거지가 좀 밀집이 돼 있고 또 거기서는 바라보는 풍경이 어찌 보면 서울을 좀 잘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캐대언도 그런 걸 보고 낙산에 그런 장면을 넣지 않았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를 창창한 그 숲으로 이루어진 자연과 그다음에 역사의 현장 서울 성곽이 있으면서 또 서울의 그 아름다운 경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정말 그 두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에 빠진 공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긴 지금의 낙산공원을 보면 누구든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최고의 데이트 장소 인정입니다. 지금의 낙산공원을 위해 노력해온 서울 메이커스에게 서울 시민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정말 애정하는 곳인데 이렇게 잘 가꿔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낙산이 시민분들에게 더 사랑받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번 찾아주시는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항상 시민들의 사랑받는 공간이 낙산공원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서울 시민 또 그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같이 계속 관심을 가져가면서 시대에 따라서 낙산공원이 시민과 함께 그 같이 이렇게 발전돼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서울 메이커스는 서울 시민의 좋은 삶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쁨 넘치는 서울을 만드는 서울 메이커스.